아시겠죠?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해 주세요. 안드로이드 코르틴 플로우. 자, 그러면 안드로이드의 코르틴 흐름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문서가 잘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왜 여기서 플로우, 즉 흐름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곡물 내리듯이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애가 있고, 그거를 우리가 구독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구독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콜렉트란 거로 하게 돼요. 이따가 소스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소스로 잘 나와져 있는데, 제가 한번 지금 라이브 데이터를, 기존에 있는 라이브 데이터를 코르틴 플로우로 변경하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주소 링크는 제가 여기다가 참고 자료에다가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우 공식 문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이 넘버 뷰 모델로 오신 다음에요, 이 뮤터블 라이브 데이터라는 부분을, 이 라이브 데이터를 스테이트 플로우로 바꾸면 돼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데이터 상태 마지막 값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우리가 스테이트 플로우로 전부 다 바꿀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어떻게 돼 있죠? 그쵸, 기본 값을 넣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값을 이제 커런트 밸류를 일단 0으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도 이제 뮤터블이랑 이뮤터블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파일 안에서 사용하는 거는 프라이빗으로 언더스코어 해가지고 보통 하고요. 그러면 이제 뮤터블을 뺀 스테이트 플로우를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스테이트 플로우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나는 요것만 변경하고 이거를 가져올 때는 이런 식으로 스테이트 플로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게터를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그냥 줄여가지고 이렇게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current user input도 뮤터블 스테이트 플로우를 해주고요. 간단하죠? 초기 값은 이제 빈 문자열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도 그쵸, 스테이트 플로우로 하면 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모두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데이터 상태가 변경이 되면 이제 그 데이터에 대한 변경이 이제 이벤트를 주는 방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라이브 데이터 옵저버 하는 거랑 좀 다른데, 그걸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변경이 되었을 때 이거를 적용을 하려면 일단 이런 식으로 값을 넣으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current value에 emit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emit을 통해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쵸, 여기서 나온 데이터를 우리가 발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emit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코르틴 스코프라는 거 안에서 사용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코르틴 플로우 흐름 있죠, 흐름, 이런 이 흐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코르틴 스코프라는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자, 그래서 이제 emit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코르틴 플로우 흐름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를 서스펜드로 만들어 주거나요, 그쵸, 서스펜드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이런 식으로 뷰 모델 스코프에서 코르틴 스코프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가능하세요. 네,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코르틴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emit으로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된 거를 이제 발산을 하는 거죠, 데이터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이제 밖에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current user input의 값은 이렇게입니다 해주는 거죠. 코르틴 스코프에서 emit 해도 되지만 요거는 그냥 데이터를 이렇게 바로 넣어주는 방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넣어줘도 이 데이터에 대한 변경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콜렉트로.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하신 다음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서요,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이렇게 옵저버를 했었잖아요. 이거를 옵저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코르틴 관련은 이제 데이터를 보내거나 코르틴 안에서 이제 플로우를 우리가 보내거나 아니면 플로우를 받을 때, 이벤트를 받을 때는 전부 다 코르틴 스코프라는 거 안에서 행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거는 뷰 모델이었잖아요. 이런 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뷰 모델 스코프라는 것이 코르틴 스코프가 됩니다.
자, 커맨드 클릭해 볼까요? 얘가 어때요? 얘가 코르틴 스코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뷰 모델에서 내가 만약에 그 플로우를 보내거나 아니면 구독을 받거나 할 때는 이런 뷰 모델 스코프라는 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디에요? 그쵸? 메인 액티비티라는 액티비티잖아요. 액티비티에서 우리가 구독을 할 때는 코르틴 플로우를 구독할 때는 그쵸?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로 받으면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요 익스텐션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구글에다가 안드로이드 코틀린 라이프 사이클 플로우 닭 이렇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아래쪽에 보시면 use coroutine with life cycle aware component 돼 있죠. 이거를 활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종속성을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라이프 사이클 스코프를 사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추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복사해서 자, 요거도 제 요 링크 여기다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복사를 하시고요. 자, 빌드 그래드에 자, 추가를 합니다. 어딘가에다가 여기 아래쪽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자, implement 복사한 거 여기 붙여 넣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주황색 뜨면 change to 이런 거 해주시면 돼요. 업데이트 해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sync now를 해주십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로 오셔서 어때요? 지금 이렇게 임포트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라이프 사이클에서 스코프에서 이제 런치라고 하면은 이 런치 블럭에서 우리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구독 이벤트를 제가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참고 자료에다가 넣었는데요. 구독 여러 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구독을 여러 개를 하려면 이렇게 리피턴 라이프 사이클 여기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이 라이프 사이클 중에서 스타티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앱이 실행이 됐을 때 그거를 자동으로 이제 반복해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런치를 여러 개를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되거든요. 이 링크는 제가 여기다가 참고 자료에 넣었습니다. 구독 여러 개. 자, 이거 선택하셔서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리피턴 라이프 사이클 임포트 해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코르틴 스코프를 구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은 해줘야 되는 게 그 뭐예요? 마이 넘버 뷰 모델에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게 뭐였죠? 커런트 밸류가 들어오면 이거를 이제 넣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커런트 밸류 얘가 이제 스테이트 플로우기 때문에 우리가 콜렉트라는 거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콜렉트 돼 있으면서 막 이렇게 뭐 뜨죠? 그래서 콜렉트로 받아요. 자, 커맨드 클릭해서 가볼게요. 그럼 플로우 콜렉터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이렇게 받는 거예요. 플로우 콜렉터 인터페이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들어오면은 여기로 쏙 받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에러가 던져지게 되면은 그거를 받는 거는 이렇게 트라이로 이제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한번 복사해 볼까요? 복사해서 한번 우리가 일단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에러를 던지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트라이 캐치 있는 부분은 제가 일단 주석 처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던져졌을 때는 그걸 받는 거는 이 트라이 부분 안에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에러가 던져졌다면요. 일단 지금 라이브 데이터로 했던 부분은 일단 제가 주석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고 이런 거지. 이제 커런트 밸류 쪽에서 이제 이벤트가 딱 들어와서 쏙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단 요렇게 놔두고요. 일단은 그런 다음에 또 나머지 또 런치를 해서 또 런치 블록으로 구독을 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진행이 될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 뭐였어요? 커런트 유저 인풋을 적용하는 부분이었죠. 자, 그러면 커런트 유저 인풋 똑같이 해줍니다. 마이 넘버 뷰 모델의 커런트 유저 인풋에 데이터가 들어오면 난 그걸 받겠다. 콜렉터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용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들어오는 스트링 it을 사용하면 되겠죠. it 해가지고 이렇게 it으로 다 바꿔 볼게요.
커런트 밸류고 요거는 커런트 유저 인풋이죠. 자, 이렇게 바꾸고 자, 이렇게 볼게요. 일단 요렇게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핸드폰 다시 켜가지고 좀 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기에서 로그도 한번 볼까요? 자, 로그도 제가 로그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로그라고 한번 써주고 자, 그리고 얘네들이 스테이트 플로우이기 때문에 처음에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기 값이 이렇게 쏙쏙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서 10 해가지고 더하기를 하면 어때요? 쏙 들어오죠? 네,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15 더하기, 그럼 15 빼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스테이트 플로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